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 연개소문입니다. 네. 그 고려의 명장 연개소문하고 네. 발음은 똑같은데 네. 한자는 다릅니다. 만약에 뜻은 연개소문 다른, 장군을 한자를 이렇게 쓰면 이건 틀린 겁니다. 네. 발음만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연개소문, 알기 쉽게 이제 연개소문 전략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전략. 꿈과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 전략이 연개소문입니다. 첫 번째 연은 네트워크이죠. 연결. 연결이죠. 그렇죠? 이 농업이라고 해서 또 내가 쌀 농사만 짓는다 해서 쌀 농가끼만 있으면 안 된다. 다양한 분야 사람들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정보를 얻고 또 자극을 주고 자극을 받아야 된다. 그런 교류해야 차원에서요. 연결의 연자죠. 네트워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발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여가지고 한번 거기서 뭔가 지적 영감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게요. 저 충남 금산에 있는 작은 농민 학교입니다. 농민학교요? 네, 농민학교입니다. 한국벤처농업대학이라는 정식 대학은 아니고요. 금산이면 인삼이 유명한. 아, 그렇죠. 이게 수업 사진이요. 제가 밤 12시 넘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열정이 가득하시다고요? 눈이 예, 초롱초롱. 예. 그 놀라운 게요. 밤 12시가 넘어서 찍은 사진인데 사진 보십시오.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사진 찍는다고 일어나신 건 그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출석률이 90%가 넘습니다. 와. 여기는 100% 자부담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오시면 입학이 어렵습니다. 와. 그리고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찜질방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 정말 학구열 하나로 네. 다 오신 열정이 가득하신 네. 분들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졸업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농민학교 뭐가 제일 좋습니까? 저는 내심 야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가 좋습니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뭐였나요? 뭐가 제일 좋냐고 했더니 네. 찜질방에 모여서 타 지역 농민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다. 사실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잘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떤 내용이 이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림에 이렇게 고수들이 많은지 몰랐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20몇 년간 교육을 하면 느낀 게 뭐냐면요. 진짜 좋은 교육은요. 우리 선생님이 계시지만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살짝 질투심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약간의 자극을 좀. 그렇죠. 동기부여가 또. 동기부여를 되는 거죠. 저분 보니까 농업 명인이래 굉장히 폼나잖아요. 나는 그동안 뭐 했지? 자극. 뭔가 자극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그 자극을 주고 자극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많은 성공 사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들다 보니까 서로 협력도 많이 합니다. 재밌는 게요. 경북에 버섯 짓는 농부가 이 버섯을 인삼이니까 금산이니까 금산의 인삼처럼 찌면 어떨까요? 같이 협력해서 버섯 전과가 나오게 되고요. 오. 이런 협력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이 농민학교에서는 농업인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매년 농산물 패션쇼를 합니다. 야, 지금 화면에 있는 게 네. 농산물을 이용한 하는 거죠. 패션인 거죠. 내가 만약에 딸기 농부라 그러면 딸기 가지고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너무 귀엽다. 내가 사과 농부면 사과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심지어 파 농부면 이 파 가지고 어떻게 나를 표현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요. 많은 농업인들이 패션쇼를 하려면 런웨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그렇겠죠. 안 해보셨던 네, 분들이. 또 이런 거죠. 패션쇼를 하려고 그러면 음악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과 농부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울리는 어떤 음악. 음악을 틀어줘야 될까? 그 저한테 막 그래요. 선생님 음악을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과. 영어로 애플이 되겠죠? 동요 어떤 게 생각나세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하지. 동요도 있죠? 네. 또 애플을 들어가서 쳐보십시오.
팝송도 있고, 그렇죠? 향송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그렇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음악을 깔아주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펜션쇼를 하고 나면요, 그때 비로소 많은 농업인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 쑥스러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의력이 뭔지를 조금은 알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농민들한테 이런 예술적인 상상력을 이렇게 불어줌으로 해서 본인의 창의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도 나갑니다. 네. 아는 게 없잖아요. 모르는 것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어렵죠. 함식 그런 이야기 해요. 내가 알아야 질문을 하지. 네.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면 모르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근데 아는 게 조금 생기잖아요. 모르는 게 막 생깁니다. 오늘 맞아요. 농업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없던 요 세 분인데 네.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나면 막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맞아요. 아는 게 좀 생기면 모르는 게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모르는 게 많아집니다. 이때 지식이 많았을 때 생긴 무식, 그게 뭐냐? 호기심입니다. 왜 이런 거지? 이건 뭐지?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막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 호기심이 어느 날 한 단계 딱 올라간다. 그게 바로 창의력입니다.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질문 속에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죠. 창의력도 알아야 나오네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20몇 년간 농업인들하고 같이 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창의력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런 창의력을 또 대학교에서 이렇게 기른 농업인분들은 본인 업을 하실 때, 적용을 하실 때도 딸기 하나를 재배해도 이거를 좀 창의적으로 어떻게 부가가치를 내볼까? 그럼요. 예. 이렇게 이어지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겁니다. 그 창의력 싸움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내는 그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